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꽉 움켜잡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2월을 지나서 이제 3월 달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벌써 올해도 2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반등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느껴라.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자,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고요. 주제는 반등하는 부동산 시장, 이것을 주목하라. 어떤 것을 주목해야 될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정확하게 급소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등하는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투자처를 공개합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물건들, 과연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될지,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을 전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으니까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별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래량이 매매가의 선행지표, 이런 얘기 많이 제가 했습니다. 거래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요, 매매가 상승의 전조현상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5억짜리 아파트가 그 단지에 20개가 있었는데 20개가 다 팔리게 되면은 5억에 팔릴까요? 5억에 내놓을까요? 5억에 안 내놓죠. 5억 5천, 6억에 내놓습니다. 자, 그럼 또 그런 것들이 팔리게 되면 다시 7억 5천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래량이 늘어나면, 거래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매매가는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2년 연속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1월 달이 변곡점이었어요. 2년 연속 변곡점이라는 꺾이는 점이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7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9천 건을 찍었습니다. 최고점으로. 그리고 8월에 대출 규제가 지난해 나오면서부터 올해 1월까지 계속 3천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천 건대. 자, 그런데 2월 거래량이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의 거래량은 분명히 반등할 걸로 보여지고요. 자, 2월 거래량은요, 2월 달 3월 말이 되면 2월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우리가 변곡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3월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 거의 저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뭔가 내가 재테크로서 성공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거래량이 2월 달에 지금 조금씩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갑자기 풀렸죠. 1월 14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호재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요게 중요합니다. 비재건축 단지만 해제됐다. 자, 대치, 우성, 성경, 미도와 대치, 음마, 잠실, 주공 5단지, 이 재건축 추진 단지,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런 지역 중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 물건, 이런 것들이 혜택을 지금 상당히 보겠죠.
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해제가 안 됐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를 달았죠. 관리처분 인가 후 해제 여부 검토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그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되면은 그때부터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안 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즉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리고 재개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뭐예요? 관리처분 이후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는 해제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긴 풀렸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안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추진 안 하고 있는 단지들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 호재입니까? 안 호재입니까? 호재죠, 당연히. 다 풀어줬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건축 진행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만 지금 해제했죠. 해제 효과가 완벽하진 않죠. 그래서 제한적이죠.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해제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풍선 효과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니까 1월 14일 날 발표되니까 발표 즉시 매물이 잠기고 호가가 올라가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 영향 받지 않는 강남권 거래량은 계속 늘어날 거다. 강남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역시 주변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기겠죠. 자, 지금 해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풍선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압구정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어떻게 반포, 바로 인근에 있는 반포의 풍선 효과가 생겨 반포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일시적으로 시장에 강하게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의미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강남권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 강남이 집값이 오히려 고점을 지금 뛰어넘었거든요. 뛰어넘었는데 시장이 하향 안정돼서 토지거래구역,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오히려 오른 지역을 해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효과는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최근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정말 많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60만 원, 한 돈에 60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금을 갖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금 지금 전쟁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금값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금값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국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국이 불안해요. 온 세계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그런 틈에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그래서 실물 자산인 건 뭐 부동산, 금, 그리고 또 뭐예요? 뭐 골동품, 그림, 이런 것들, 옛날 골동품이나 그림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죠. 자, 부동산은 당연히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자 안전 자산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실물 자산이라는 얘기만 했지만 지금은 안전 자산으로 끼워주기도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한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의 가치는, 이 화폐, 돈의 가치는 계속 매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우리는 되고 있죠.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 아닌
때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1929년도 미국의 대공황 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국가도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한 집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조짐이 보일 수는 있고 하락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항상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어 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말로만 알아. 나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실제로 알면서도 써먹지 못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오른다.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거 너무도 당연한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2018년, 19년에도 기사가 그런 기사들이 막 났어요. 신문에. 뭐예요? 전국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공급 물량이. 그래서 집값이 안 오를 거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이거 틀리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전국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지역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느냐 아니면 수요가 더 많으냐 이것을 따져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전국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 미분양 때문에 아주 큰일 날 것 같죠. 하지만 보면은 미분양은 대부분 또 어디 있어요? 지방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려면은 그 지역을 잘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수요 공급도 봐야 되고 그 지역에 대한 미분양 물량도 봐야 되는 거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화두는요. 공급 부족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자, 올해 화두는 공급 부족입니다. 올해 화두 공급 부족. 자,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지금 주춤주춤 하지만 전세 월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월세 급등으로 인해서 이 전월세 수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전월세 수요가 계속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수요로 전이가 된다. 매매 수요로 온다는 거,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투자금이 전세 끼고 우리가 보통 집을 사거나 할 때 전세 끼고 사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차라리 전세사는 집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 수요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효과.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요? 언제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뭘 얘기했냐면 방향성을 얘기했어요. 방향성. 지금 금리가 앞으로 향후에 인상이 될 건지 인하가 될 건지 방향성은 지금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하로 돼 있죠. 인하로 나와 있죠. 그렇죠? 통화정책이 지금 바뀌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자, 그래서 방향성이 지금 금리 인하로 지금 인하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계속 어쨌든 될 겁니다. 빨리 되느냐 적게 되느냐의 문제지 계속 금리 인하는 서서히라도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오느냐? 절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금리 인하도 되고 공급도 부족하고 그렇죠? 전월세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면은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그럼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가 안 좋잖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집이 올라, 집값이 올라. 우리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태까지 부동산 역사를 한번 좀 가만히 좀 공부를 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부동산이 같이 안 좋은 경우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던 시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판단하기는요. 경기가 안 좋아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부동산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재테크로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심에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낡은 집 부숴서 새 집 짓는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런 재개발, 이 재건축을 나눠보면요. 똑같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지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새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건데 재개발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고요. 재건축은 낡은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죠. 단 재건축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재개발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작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에 지금 1, 2억대 빌라를 사게 되면은 이게 훗날에 20억, 30억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소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거예요? 정말이죠.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우리가 잘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재개발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유는 재테크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어본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투자의 방법은 여러분들 코인도 투자하잖아요. 코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투자의 방식은 여러 개, 금도 사서 투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부동산이 가장 가격이 투자 대비 가격이 금액이 많이 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2억대로 20억, 30억 아파트 소유가 가능한 건 유일하게 재개발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개발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업성, 첫 번째, 사업성이 일단 1순위입니다. 사업성이 있는 곳, 그리고 항상 따라 붙어야 될 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역세권의 위치. 그래서 사업성 역세권의 위치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사는 게 1순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단독주택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단독주택 사도 됩니다. 대지집은 크고 됩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재개발에서 가장 현명한 거는요. 땅이 한 평짜리 땅이 있다면 한 평짜리 땅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투자금을 최소화시키는 게 재개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산다는 분들은 재개발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그 단독주택을 사서 끝까지 가져가서 지어질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가져가서 나중에 입주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단독주택 사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의 목적으로는 절대 단독주택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역세권의 사업성 좋은 곳을 찾으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이 그래서 오르잖아요. 내가 사놨는데 가격은 언제 올라요? 가격은 단계마다 올라요. 단계마다. 구역 지정이 되고, 뭐 추진, 조합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인가 나오고, 뭐 이런 단계 있죠. 관리처분 단계 있고, 이런 단계마다 가격은 오르더라.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팔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끝까지 가져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은요, 다 지어지고 나서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파는 거예요. 이때가 이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가장.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한남 뉴타운이 2003년도에 지정됐거든요. 2003년도에 지정됐으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3구역 한남 뉴타운 2, 3, 4, 5 구역이 일단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3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단계니까 아직도 몇 년 있어야죠. 한 3, 4년 있어야 입주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03년도 지정됐으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2003년도면은 지금 20년이 넘었네. 그렇죠? 20년. 20년이 넘었으면요. 우리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제가 2013년도에 한남 뉴타운 3구역 물건을 우리 고객들한테 많이 브리핑을 하고 투자를 많이 시켰습니다. 가장 많이 시켰던 시절이 2013년도였는데요. 그때는 방 2개짜리가 투자금 2억 5천에서 빌라가 3억이면 샀어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25억이에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2억을 투자해서 빠른 시간 내에 2억을 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2억을 투자해서 내가 팔아서 세금 내고 1억 5천 2억만 벌 수 있다면 2억 투자해서 1억 5천 2억만 빠른 시간에 벌 수 있으면 재개발 투자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단계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유가 돼서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가치는 최고 극대화되겠죠. 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6일 세미나입니다. 반등하는 부동산 시장, 이것을 주목하라.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요. 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꽉 움켜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구독자님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회가 왔는지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자, 올해의 투자 시장은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의 장이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의 기회를 잃지 말고 남보다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